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이 강력 추천한 책이자 제가 2025년 뽑은 이번에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저를 오랫동안 막막하게 했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떤 책인지,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전략이란 무엇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책에 대한 정보와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책의 제목은 연문 전략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연문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이드 도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문이 잠겼거나 열기가 힘들 때 찾아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문 전략이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고 싶을 때 부모님이 안 사주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연문을 뚫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혹은 정시 전형이 아니라 수시나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거, 공채 대신 경력 채용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거. 작가는 이 모든 게 연문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연문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새로운 각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시 말해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말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연문 전략 사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작가님이 겪은 연문 전략의 사례도 나와요. 작가님이 예전에 알이탈리아 항공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비행기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환승을 해야 될 비행기는 놓쳤을 거고 이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겠죠. 근데 이 알이탈리아 항공 자체가 워낙 악명 높대요. 서비스가 안 좋기로. 그래서 모든 승객들이 다들 불만은 있었겠지만 뭔가 가서 따지기보다는 나한테 발생한 문제에 순응하는 분위기에 가까웠겠죠. 이미 흘러버린 2시간은 어떡하겠어. 체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작가님은 새로운 연문을 뚫습니다. 본인의 짐을 잔뜩 들고 항공사 사무실로 찾아가시는데요. 자신이 받은 불편한 서비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셨냐? 밀라노의 5성급 호텔에 이틀 동안 무료로 숙박을 제공받습니다. 더 재밌는 건 다시 이틀이 지나고 공항으로 돌아가셨는데 저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비행기를 탔던 남아프리카 출신의 커플이었는데 그들은 항공편 여유 좌석이 없어서 이틀을 꼬박 공항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분명 다 같은 문제 상황을 겪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거죠. 이런 연문 전략 같은 걸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 사람을 작가님은 프로 연문 오프너다라고 칭하시는데요. 성공한 기업가나 혁신적인 과학자, 창의적인 예술가 중에 이런 프로 연문 오프너가 많다고 합니다. 프로 연문 오프너는 탁월한 3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 프로 연문 오프너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고요. 세 번째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인데요. 이 프로 연문 오프너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혹은 대차게 실패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들은 실패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 여정이다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 연문 오프너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탄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실패라는 거에 우리가 너무 각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한번 떨어지면 너 인생 이제 어떡하니? 사업에 실패하면 이봐, 사업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썰을 들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에 7번 실패한 어떤 창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동료한테 야 나 이번에 7번째 실패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동료가 아 그래? 다음엔 뭐 할 거야? 실패를 한쪽에서는 패배로 인식하고 한쪽 사회에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문을 계속해서 찾기보다는 정문이 안 뚫려? 그럼 포기해. 이거에 훨씬 익숙합니다. 왜냐면 상처받고 싶지 않고 실패가 두렵고 도전이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진짜 문제는 내가 이 포기하는 걸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인데요.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명한 포기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내 잠재력을 제한하고 큰 기회와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업계에서 꽤 유명한 대표님이 계세요. 제가 이 대표님을 너무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정문을 뚫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전 이 분야에서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았고 초짜고
당연히 인맥이란 정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되게 컸습니다. 그때 제가 딱 이 책을 만납니다. 물론 당연히 간절히 드렸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분이 흔쾌히 만납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 혼자 했으면 굉장히 돌아갔어야 했을 일을 조언을 구하고 또 들으면서 꽤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문 전략을 실천해보면서 느낀 건 연문 전략이라는 거 멋있지 않을 수 있다. 뭐 거절당하고 쪽팔릴 수 있다. 근데 그뿐이다. 그 이상으로 나에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정도의 리스크만 감내하고 연문이라는 걸 우리가 뚫는다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문제 자체는 없애주지 못합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줍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요. 직접 읽어보시고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를 각자의 삶에 더 직접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